연준 의장이 바뀌어도 연준의 파급력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케빈 허쉬의 발언 이후 급격히 쏟아내렸고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조금 발생하였는데 그 여파가 어떻게 끼쳐질지 그로 인해 차트는 어떻게 변화했을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입니다. 자, 오늘 2026년 6월 18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흐름이 좋았어요. 나스닥 열리고 적정 수준의 눌림 이후 상승을 만들어줬다가 케빈 허쉬 발언으로 인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이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더불어서 저는 매매를 어떻게 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관점부터 볼 텐데 지난 관점은 이거였어요. 여기에서 횡보하고 있을 때 제가 영상을 찍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받쳐주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서 박스권 그려질 수도 있지만 저는 한 발 더 내려올 거라고 본다. 그래서 해칭 숏으로 잡았던 거는 숏 잡고 파닉하고 올라왔을 때 추가 숏 잡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하고 이후 관망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나머지는 홀딩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조금 더 내려온다면 저는 숏 추가 익절을 할 거고 이후 롱각을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여기 보이는 매물대, 즉 박스권 무빙 안에서 내려온다면 저는 여기는 매수존이라고 보고 추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숏은 여기에서 추가 익절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나머지 잔량 숏은 본절에다가 걸어두고 잤는데 본절이 한 요 정도 됐었어요. 미장 열리고 강력하게 올라오면서 이거 이제 상승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숏 터트리려면 터트려라 하고 본절에다가 놓고 잤어요. 근데 진짜 직전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숏은 완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머지 롱은 어떻게 매매했냐, 밑에서 갖고 있었던 이더비트 롱 두 개 다 여기쯤 왔을 때 숏 추가 익절을 하면서 조금 더 받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한 발 더 빠진 걸 보면서 한 번 더 받았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는 어제 말씀드렸던 계획대로 이 박스권 매물대 단단하게 지지받았고 저항받았고 박스권 내에 캔들이 뭉쳐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매물대로 볼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 그 다음에 올라타고 상승해줬던 요런 자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안은 충분히 매수 자리라고 생각했고 이 매물대 안에 들어오는 상단, 그 다음에 중단, 거의 하단에 맞닿아 있죠. 두 곳에서 추가 매수를 했고 숏은 반대로 익절을 하면서 숏은 완전히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냥 말씀드린 그대로 계획대로 매매를 한 상태고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보이느냐라고 하면 우선 반응이 나와주고 있죠. 봤던 상단에서도 반응이 나와줬고 물론 케빈 허쉬 발언으로 인해서 좀 더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대 하단은 지켜주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범위 내에서 나오고 있는 무빙이기 때문에 딱히 걱정이 되거나 안 좋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상했던 대응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지금 보고 있는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롱이 유리한가 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괜찮다고 봐요. 아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표시를 해놨는데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매물대 잘 지켜주고 있죠. 아직 매물대가 안 뚫렸어요. 매물대 역시 지지저항의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항을 받았더라도 돌파 후에 내려온다면 지지가 되어줄 수 있는 자리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뚫리지 않는다면 여기는 괜찮은 자리가 될 거고 손익비 좋은 자리가 될 거고 물론 만약에 뚫려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온다면 여긴 다시 저항 자리가 되겠지만 아직 안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뚫리고 나서 걱정해도 된다. 그래서 매물대 그리고 지지 저항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할을 잘 수행해주고 있다. 그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상승하는 추세가 아직 진행되고 있다. 채널을 보시면 상승 채널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채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아직은 그래도 상승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롱 추세라고 본다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보나치 되돌림상에서 382 자리에 정확하게 콕 찍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는 조정의 범위고 이 정도의 눌림이 있더라도 충분히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직은 롱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만약에 한 발 더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롱을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작은 봉에서 시간봉 정도에서 다이버가 잡힐 수 있겠죠. 상승 다이버전스가 잡힐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채널 하단에 콕직하는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박스권 매물대 하단 지지 라인에서 들어오는 매수세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굉장히 강력할 수 있는 자리라서 한 발 더 빠져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만약에 한 발 더 빠져서 내려온다 하면 저는 한 번 더 받지 않겠는가 보고 있다면 추가 매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관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관점 영상을 마무리를 하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제 계획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새벽에 요거 케빈 허시 발언 때문에 조금 흔들어 제꼈지만 항상 그랬잖아요. 연준 의장 인터뷰하면 막 지 맘대로 움직이기도 하니까요. 특별히 안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 이후에는 또 자기 갈 길 가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딱히 발언이 매파적이었다기보다는 점도표가 조금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대로 냉정하게 기준 잡고 매매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더불어서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수익 나는 하루로 마무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